일단 수도권이고 또 당장 내일 2차로. 자, 다음은 천안 볼게요. 8350. 좀 후진 동네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한 20년, 25년 전에 투자할 때는 돈이 없어서 진짜 빌라만 보러 다녔어요. 지하를 많이 보러 다녔어요. 그때 제가 경험한 건데, 지하만 하면 되겠다. 정말 손볼게 많고, 임대는 나가는데 안 팔립니다. 물론 이제 특별한 호재가 있고 재개발, 재건축이 있으면 큰 수익이 나기도 하지만, 저는 이런 걸 이미 겪어봤어요. 네, 후진 아파트, 후진 빌라. 이미 해봤거든요. 딱 느낌이, 후지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럼에도 돈이 없다면 이런 게 해야 될 아파트라는 거죠. 볼까요? 부영, 이름은 또 부영이네. 49평방. 꽤 오래됐죠? 20년 넘었고. 재건축, 재개발 대상은 아니에요. 아직 한참 멀었어요. 단지도 보통. 위치가 중요하니까 위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대로변이네요. 근데 주변에 특별한 게 없어요. 이런 데는 이제 제가 많이 다녀봤으니까 군소 공장들이 주변에 좀 있어요. 그리고 돈 없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살 수밖에 없는, 또 나이 드신 분, 뭐 이런 분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격의 상승을 기대하기가 좀 어려워요. 아까처럼 우리 투자하는 첫 번째 조건이 가격 상승이었잖아요. 그걸 기대하는 게 좀 어려워요. 천안은 저 밑에 있어요. 많이 멀죠. 오히려 평택이 가까울 거예요, 여기가. 네? 평택, 성완. 자, 어쨌든 이런 조금 외진, 후진 동네인데, 그럼에도 저는 이제 이 물건을 쭉 훑어봤습니다. 가격은 정말 저렴하더라. 3,600. 주인이 살고 있고, 등기부는 아무런 문제 없다. 과연 이게 거래는 어떻게 될까? 저는 이제 이 차트를 좀 자주 보는 편인데, 한때는 8,000 넘어서도 했었고, 지금 이 천안이 대체로 이렇잖아요. 많이 떨어졌다. 이 그래프를 딱 보면 느낌이 있어요. 오를 때는 많이 올랐구나. 그리고 한 5년 정도 계속 떨어졌구나. 이제 더 이상 떨어지기는 어렵겠다. 이런 생각. 그리고 전세가 매매가와 거의 붙어 있다. 요게 갭이죠? 그러니까 우리 현재 이 공부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돈 얼마 안 들이고 가져갈 수 있겠네? 그런 느낌이 있어요. 거래만 있다면 해도 되겠다. 그죠? 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했습니다. 거래가 있나? 요거죠? 작은 거예요. 높지는 않네요. 전세도 나가네요. 거의 금액 비교해보면 매매가가 전세가네? 그죠? 뭐 매매, 대략 봐도 그렇잖아요. 오히려 뭐 1층 더 저렴한 것도 있네요. 월세가 1000에 35? 1000에 30원 받겠네? 500에 35, 30. 1000에 30 받을 수 있겠네? 아니면 500에 35 받겠네? 이런. 그 다음에 일반 매물 나온 거 볼게요. 49평방. 매매 나온 게 좀 있고, 대략 한 6천. 5,500? 6천. 그죠? 시세를 그렇게 보면 되겠죠? 전세 5천. 월세 1000에 30도 있어요. 1000에 30 받을 수. 여러분 입장에서는 500에 35보다 1000에 30이 나아요. 보증금을 많이 받는 게 내 돈을 회수하고 투자금이 적게 들어간다는 걸 의미하니까. 가급적이면 1000. 받을 수 있다면 2000, 2000에 20 뭐 이런 식으로 자기 돈을 줄여야 돼요. 그게 이제 소액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 네.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유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이제 뒤에 가서 본격적으로 제가 이 계산을 다시 해봐 드릴 텐데, 한번 해볼게요. 이걸 낙찰받아서 과연 수익이 나올까? 네. 이 가정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나쁘지 않은데,
여러분이 이 계산을,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이 계산을 왜 해야 되나 하면, 투자할 돈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 할까 저거 할까를 판단할 때 어디가 나을까는 결국 수익률이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걸 얼마 써야 되지? 너무 높게 써버리면 수익률이 낮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적정한 낙찰가가 어느 정도인지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하는 이런 계산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한번 볼게요. 자, 이거를 저는 시세를 이렇게 봐요. 제가 조사한 시세는 아까 이미 보셨지만 대략 한 5,800 매매가, 전세는 한 5,000 봐요. 500에 한 30 봐요. 월세. 맞죠? 아까 이렇게 보셨거든요. 이걸 낙찰을 받으면 지금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했거든요. 보통 이 금액을 잘 안 넘어가요.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저는 낙찰가를 저번 가격 이하로 보고요. 낙찰가를 한 5천으로 볼게요. 일단 이렇게 가정하고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낙찰받으면 다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등기해야 되고 수리해야 되고 또 살고 있는 집주인을 내보내야 돼. 이건 세입자가 사는 게 아니고 주인이 살거든요. 그런 비용을 저는 보통은 10% 정도로. 10% 아닐 때도 있고 더 들어갈 때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 금액 자체가 낮기 때문에 한 10% 이상 들어가지 않을까? 이 아래쪽에 보면 관리비가 밀렸을 수도 있는데 다행히도 이 물건은 관리비 밀린 게 없대요. 관리비 밀리면 그것도 여러분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한 요즘 이 정도면 지금 많이 비용을 아주 많이 계산한 거예요. 5,700 대출을 70% 받는다고 가정할게요. 3,500. 그럼 여기 이자가 한 0.3, 월 0.3 정도 되니까 한 10만 원 정도 돼요. 아까 임대를 저는 이렇게 500에 30보다는 이렇게 받는 게 투자자한테 좀 유리하다고 봐요. 가능한 금액이에요. 그러면 총 들어가는 비용. 이걸 계속 반복할 거예요. 저 뒤에 가서.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총 들어가는 비용인데 대출 받고 임대 나가면 4,500이 회수가 되잖아요. 그럼 내 돈 1,200밖에 안 들어간다. 맞죠? 월세 받아서 이자 내면 15만 원 남는다. 그러니까 요 수익률이 한 15%가 돼요. 이거 자체가 적은 편은 아니에요. 근데 금액으로 따지면 월 15만 원이니까 돈이 적은 거지. 수익률 자체는 낮은 게 아니야. 근데 이게 최종 수익률이 아니고 가지고 가다가 팔아서 수익 내자는 게 가장 그게 큰 수익이에요. 그럼 그걸 과연 얼마에 할 수 있을까? 아까 그래프가 이랬었거든요. 이 동네 그래프가 이랬어요. 지금 이 상태에 와 있는데 저는 이 꼭대기까지는 기대하진 않지만 대략 여기까지는 다시 좀 회복할 수 있다. 천안이 좀 회복하는 쪽이니까 이건 천안에서 약간 떨어지긴 했지만 그렇다면 저는 한 7천 정도 일단 가정이에요. 2년 후에 이렇게 팔 수 있다라고 가정했다는 거죠. 예전에 이 집이 가장 높게 거래될 때는 한 8천까지도 가능했었어요. 사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팔면 얼마 남나요? 1,300 남죠. 2년 후에. 그리고 매달 15만 원씩 24개월 동안 월세가 나오잖아요. 투자 금액은 1,200이에요. 사실 이것만 해도 100% 넘어가요. 거기다 월세까지 있으니까 이 수익률이 대략 이렇게 나와요. 가공할 수 있지. 놀랄만한 건데 돈은 얼마 안 돼요. 워낙 투자 금액이 적어서. 그러니까 이게 연으로 나누면 대략 한 70% 되는 거죠. 대단한 수익. 무지 높은 수익이죠. 그러면 저는 이 정도 수익이 나온다면 결국은 여기에 덤벼들 사람이 많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낙찰가는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계산을 하는 이유가 이 정도 수익이 나오고 다른 거는 예를 들어서 40% 수익이 나온다면 그럼 이거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판단하기 위한 것도 있고 이 수익률이 높다면 결국 입찰가를 더 높여야 되겠다라는 판단하기 위한 것도 있고 정말 이렇게 수익이 나오면 결국 이 가격까지 사야 될지도 몰라요.
5,200. 그죠? 또 하나, 과연 7,000에 팔릴까? 여기에 대한 판단도 해야 되겠죠. 수리비가 꽤 많이 든다면 이거 갖고 못 하겠죠. 몇 가지 변수가 있는데, 그건 이제 현장 가서 조사하고, 다시 이걸 조정하는 거예요. 나쁘지 않다.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과연 7,000에 거래가 될까? 자, 이런 식으로 저 뒤에 있는 물건들을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7,000에 팔릴 수 있다는 근거는 이거예요. 그죠? 전에 팔렸다고. 전에. 7,500, 8,000에도 팔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가능한 수치다. 지금 워낙 떨어져, 거의 5년간 이렇게 떨어져서 지금 이게 6,000 정도까지 떨어진 거죠. 5,800까지 떨어졌지. 이게 조금만 회복하면 7,000 가능하다. 그럼 이 물건은 돈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는 해야 되는 거예요. 자, 현장을 한번 가보시고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더 볼게요. 그 밑에 10868. 이렇게 하다가는 오늘 3시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물건이 많이 나왔어요. 그죠? 저는 이 아파트를 좀 알아요. 최근에 경매가 무지 많이 나왔어요. 이거는 권하지 않아요. 한번 볼까요? 지금 경매 나온 게 무지 많고, 이렇게 보면 최근에 낙찰된 것도 무지 많습니다. 동일번지 매각 물건 이렇게 보면 최근에 낙찰된 게 무지 많습니다. 경매가 많이 나왔어요. 뭔가 문제가 있고 만약에 낙찰받고 임대 놔도 지금 빈집들이 많다는 의미잖아요. 경매가 많이 나왔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금방 임대가 안 나간다. 이런 것도 있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위치가 이것도 정말 외로워요. 아파트가 외로우면 안 올라요. 조금씩 오르기는 했었어요. 근데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안 오릅니다. 이 주변에 특별한 호재가 없으면 잘 오르지가 않습니다. 외롭죠? 그러니까 여기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이 아까 얘기한 뭐 노인이거나 이 주변에 있는 공장의 근로자들. 그러니까 들락날락하죠,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투자로서는 저는 별로라고 보는데 단지 여기 어떤 호재가 생긴다면 또 워낙 저렴하니까 많이 오를 수 있는데 최근에 그 천안에 호재가 하나 생겼잖아요. 요거거든요. 천안의 방사광 가속비가. 근데 여기하고는 거리가 참 이렇게 바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었어. 이렇게 돌아서 가야 되는데 이 호재가 여기에 가격에 어떤 영향을 주기는 어렵겠다. 자, 어쨌든 외로운 건 하지 마라 라는 게 제 생각인데 근데 이 열 몇 개가 나온 이 물건들 중에서 요거는 아까 이 중앙 아파트가 아니고 다른 아파트예요. 그죠? 다르잖아요. 천안? 이건 아산. 그래서 요거는 해도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가 했던 직산 것처럼 여러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수도 이 앞에 중앙은 작은 거죠. 39인데 이 뒤에 거는 59에 60이에요. 대략적인 시세는 이 8천 아니에요. 이거는 고평가됐어요. 한 6천. 자, 어쨌든 가격은 저렴하니까 한번 고려해 보시고 강추는 아니에요. 강추는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물건 볼게요. 서산 거 보겠습니다. 서산을 제가 권하지 않는 이유는 자,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부동산 지인이라는 게 다 들어가서 보실 텐데 서산을 장래를 이 중요한 게 아까 그 장래 가격이 상승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장래에 오를까? 그런 데 대한 판단을 좀 해야 됩니다. 충남 서산 장래에 공급은 많지가 않네요. 내년에 공급이 좀 있네요. 이때 가격이 좀 엄청 떨어졌겠죠. 그래서 서산이 최근까지 가격이 안 좋았어요. 이 그래프 보는 거 다 아시죠? 요게 필요한 아파트 양인데 공급이 이렇게 많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
지금 2020년 원래는 공급이었지만 최근까지 공급이 너무 많아서 집값이 떨어졌어요. 서산도 그렇고 당진도 그래요. 근데 앞으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나쁜 쪽은 아니니까 이렇게 보는데, 자, 이 물건을 한번 볼게요. 말고 54465. 지금 요 54465는요, 일단 들어가면 안 돼요. 요 다음 물건 얘기하려고 요 미리 얘기한 거예요. 이 아파트의 시세를 뭐 한 9천 정도 봐요. 그러니까 고평가된 거죠. 9천 정도면, 그러면 그냥 한 7천에 낙찰만 받을 수 있다면 괜찮은데, 세입자가 9,500에 사나요. 근데 여기 이 9,500을 다 못 받으면 여러분이 물어줘야 되니까 결국 9,500에 낙찰 받아야 된다는 의미예요. 이거는 사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시세를 9천 정도로 봤거든요. 근데 이건 못 쓰는 거예요. 오늘 그 올린 것 중에 몇 개 못 쓰는 게 있어요. 이것도 못 쓰는 건데, 근데 그 다음 물건을 볼게요. 그 다음이 아니고 여러분 자료에는 그 앞에 있을 거예요. 5317. 이게 두 개가 같은 아파트예요. 둘 다 서산 삼성 아파트인데, 자, 요거는 청 괜찮죠? 33평이에요. 가격은 반값이에요. 4,900. 단지도 크고, 지은지는 좀 오래됐습니다. 여기 누가 사나? 서산시청에서 누가, 시청 직원들을 위해서 아마 이 집을 얻어준 것 같은데, 전세권이거든요. 전세권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선순위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이건 항상 지워져요. 돈을 다 못 받아도. 아까 앞에 9,500은 못 받으면 여러분이 물어줘야 되는데, 이거는 못 받아면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왜? 왜냐면 전입이 안 돼 있으니까. 앞에 거는 전입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계약력이 있는 거고, 이거는 시청은 전입이란 게 없어요. 그죠? 그래서 계약력이 없어서 그냥 낙찰되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래서 저렴하게 살 수 있다면 한번 해봐라. 이런 의미예요. 이 물건은. 그 저렴한 게 얼마인가? 저는 한 8,500 정도 시세라면 7,000에 받아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세가 8,500 정도.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걸 잠깐 보죠. 서산도 이랬어요. 오늘 얘기하는 데가 이런 물건이 많아요. 올랐다가 한동안 떨어졌는데 지금이 거의 바닥인 물건. 그래서 더 안 떨어지고 앞으로는 오를 가능성이 있는 물건. 이제 서산도 이제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한때는 1억 2천까지 했었고 지금은 그죠? 가장 낮을 때 7,800인데 지금 시세는 저는 8,500으로 봐요. 이 물건의 시세는 8,500. 그러면 한 7천 정도의 낙찰 받아도 괜찮지 않을까? 요 금액이죠. 요 금액까지 아마 여러분 쓰기 싫을 거예요. 그때 요 금액에 아무도 안 들어왔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졌는데 그래도 물건이 나쁘지 않다면 요거까지도 고려해 보시는데 단 변수는 관리비가 좀 밀려 있어요. 그 다음에 수리를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리고 요거 판단해보고 큰 돈 안 들면 저는 이 정도. 돈이 좀 들면 여기서 좀 낮춘 금액 이렇게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세에 놓으면 한 6천 정도 나와요. 네. 고려해보세요. 강추하고 싶지는 않아요. 멀어요. 서산이 여기서 가보시면 1시간 반? 네. 그리고 이 아파트 단지도 약간 아까 제가 외로운 걸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조금 외로운 쪽에 들어갑니다. 여기 어떤 계획이 있어요. 계획이 뭔지. 여기 보통 파란색이 공업단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공업단지가 만약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면 그러면 해도 되겠죠. 네. 수요가 늘어나니까.
외로워요. 그래서 강추하고 싶은 물건은 아니에요. 자, 지금 청주거 2개 남았는데 요거하고 충주거까지 하고 쉬겠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얘기하는 물건 중에서는 가장 가능성이 있는 물건이에요.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천안 거 얘기하면서 청주의 호재를 잠깐 얘기했잖아요. 지난주에 그 얘기가 아니고 유튜브에 그 얘기를 제가 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뭔가 호재가 생긴다는 뜻은 청주에서 좀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큰 호재는 아니에요. 네. 어쨌든 청주가 최근까지 집값이 좀 떨어졌다가 작년 말부터 좀 오르기 시작했는데 좋은 아파트만 오르기 시작했고 그냥 보통의 아파트는 별로 안 올랐어요. 이제 막 오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는데 어쨌든 이런 호재가 하나 생겨서 좀 더 오르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전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아파트를 보시면 층 괜찮죠? 여러분 오늘 그 임대 위주의 이제 그 투자를 얘기하는데 임대로서 가장 적합한 게 요 60평방이에요. 가장 안정적이에요. 60평방 가격은 한번 떨어졌고 아파트 단지 여기 초등학교 있고 괜찮아요. 2000년이니까 그냥 아직 괜찮죠? 예, 아주 노후한 아파트는 아니고 단지 규모도 괜찮고 이게 시내예요. 예, 그러니까 불편함이 없죠. 집주인이 살고 등기부는 더 볼 것도 없어요. 문제가 전혀 없는. 자, 여기 차트를 보시면 오늘 아파트가 대체로 이래요. 오늘 물건들. 그나마 요거는 좀 덜 떨어졌죠. 근데 이게 많이 오르다가 이제 한 5년 정도 청주가 이렇게 쭉 조금씩 떨어졌는데 최근 들어서 이게 떨어지는 게 멈췄다라고 보면 되고 전세는 밑에서 무지 이렇게 받쳐줬어요. 그래서 이게 붙었어요. 그러니까 전세가하고 매매가가 큰 차이 안 난다는 의미잖아요. 그 말은 투자금이 많이 안 들어간다는 의미도 있고 보통은 전세가 밑에서 받쳐주면 오를 때가 됐다는 의미도 있어요. 반드시는 아니지만. 그래서 실제 이 아파트가 이미 올라버렸어요. 자, 여기 감정가가 1억 4,900이었는데 지금 최근 들어서 올라버렸어요. 잠시 한 달, 2달 사이 올라버렸습니다. 볼게요. 59.42 보이죠? 싹 오르려고 하는 게 지금 보입니다. 실거래가 59.42 거래가 아주 잘 됩니다. 이게 오르는 단지는요, 거래가 잘 돼요. 거래가 잘 되면 올라요. 네.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요 밑에 가격하고요, 1억 3천, 4천, 5천도 있었네요. 여기는 6천은 넘어가요. 그러니까 연초보다 이미 올랐다. 전세도 이때만 해도 비슷했어요. 그죠? 비슷했잖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 매매가가 오른 바람에 근데 전세가가 여전히 높은 편이에요. 이 정도면 갭이 적은 편이에요. 월세 뭐 이 정도. 1000에 50, 어쩌면 2000에 50. 자, 근데 요거는 거래된 거고 지금 나온 거는요 더 올라 있어요. 볼까요? 50. 7천도 나왔네요. 나온 물건은 꽤 있네요. 이런 거는 사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1억 5천. 이 모델링 돼 있고 전망 좋으면 사도 되지 않을까. 근데 전화해보면 이미 팔렸을 수도 있어요. 최근에 청주가 그래요. 전세, 예를 들어 이렇잖아요. 1억 5천2백에 사서 1억 4천5백에 전세 놓는다면 여러분은 돈 얼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경매에 나온 게 있긴 한데 이걸 낙찰받는다는 보장이 없다면
일반 명의도 해도 된다는 거죠. 이 동네는. 오를 가능성이 있다. 네. 이렇게 보시고, 자, 이 물건을 실제 한번 투자를 해볼게요. 실제 한번 투자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적어볼게요. 이 물건의 시세를 얼마 보나? 지금 1억 6천 할 것 같은데요. 자, 일단 1억 6천으로 볼게요. 전세는 아까 1억 한 3,500에서 1억 4천 정도 하는 것 같고, 월세는 2천에 한 45를, 아까 50도 있었거든요. 이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거를, 근데 이때 사실 들어갔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때는 호재가 발표되기 바로 직전이었거든요. 5월 7일이면 호재가 발표된 게 5월 9일인가 11일이에요. 그리고 그 사이에 올라버린 거죠. 네. 자, 지금 입찰 들어간다면 어쨌든 사람들의 심리가 요거보다 더 쓰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한 1억 한 4,500에 낙찰 받는다고 가정했어요. 이렇게 낙찰을 받고 비용은 한 1,000만 원이면 되지 않을까? 추정이에요. 그러면 1억 5,500이죠. 대출을 70% 받으면 대략 한 1억 100. 그러면 이자가 한 3%, 3.5%면 월 한 30만 원 정도 돼요. 임대를 2천에 40. 그러면 요 총 투자 금액에서 요게 회수가 되니까 순투자는 3,400이 돼요. 그리고 15만 원 남죠? 수익률은 이걸 왜 투자하나 싶을 거예요. 요거밖에 안 나와요. 이 3,400 투자해서 월 15만 원밖에 안 나와요. 근데 이 아파트 투자는 이게 주 목적이 아니라 이게 나중에 이거를 얼마에 팔 수 있나가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1억 8천에 가능하지 않을까? 실제 이전에 가격 좋을 때 이 이상이었거든요. 1억 9천에도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반등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하다면 이 수익이 무지 큰 거예요. 얼마예요? 2,500. 그리고 15만 원씩 28달. 그리고 투자 금액은 3,400. 이 수익률이요? 80몇 % 나오네요. 연 한 40%예요. 이 정도면 적정 수익이라고 봐. 연 40%면. 경매하는 사람은 이 정도 수익을 고려해야 돼요. 그러면 이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하는데 분위기로 봐서는 왠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현장 조사해보고 이 비용이 많이 안 들고 이걸 진짜 50 받을 수 있고 이러면 적은 가격을 넘겨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현장 가서 조사해보고 판단하시면 되는데 똑같은 조건으로 이거 전세 주면 어떨까? 전세 주면 어떻게 돼요? 1억 5,500의 총 비용 들었는데 이렇게 전세 주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내 돈이 2천 들어가죠. 요 정도 요 차익이잖아요. 2천 들어가는데 수익은 월세라는 게 없으니까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요렇게 갈지 요렇게 갈지를 여러분 선택하면 돼요. 어떤 게 유리한지. 수익률로 따지면 이게 더 높아요. 이건 125%인가? 네. 그러니까 이걸 할까 이걸 할까. 그죠? 대출 받는 게 어렵다면 이렇게 가는 게 낫겠죠. 그죠? 어떤 쪽으로 선택할까요? 아마 전세가 더 잘 나갈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쪽 하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대출 전혀 문제 없어. 이러면 이렇게 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수익률이 무지 좋은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과연 2년 후에 이렇게 받을 수 있을까요? 근데 저는 이런 계산을 거의 한 15년 전부터 이런 계산을 해왔었는데 저는 좀 보수적으로 봐요. 그래서 항상 그 이상이라고 저는 이걸 보수적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전에 이게 1억 8천에 거래된 적이 있었나?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오를 때처럼 또 이렇게 떨어지기도 했는데 여기서도 저는 이런 정도의 상승이 올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럼 이렇게 발전할 수 있어요. 네. 어쩌면 지금 낙찰을 받고 한 두세 달 후에 달라져 있었어요. 어쩌면 여러분이 월세나 전세보다는 조금 갖고 있다 그냥 파는 쪽으로 고려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제 선택의 문제죠. 자, 그 다음 물건은 여러분 자료 끝에 올려놨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를 나중에 잘 이해를 못하고 또 잊어먹을까봐 이렇게 올려놨어요. 여기 있죠? 끝 페이지에 11879 보겠습니다. 이 청주에 대해서 왜 가격의 상승을 예측하나 요거 한번 볼게요. 충북, 청주시 다 한꺼번에 볼게요. 이렇게 청주가 공급이 많았어요. 요때만 공급이 잠시 적었고 공급이 무지 많았습니다. 원래도 공급이 적지 않아요. 근데 요즘은 사실 이런 거를 다 판단하기 때문에 원래까지만 공급 많지 내년부터는 공급이 많지 않다. 그 다음에 이제 청주에 어떤 호재가 있다. 가격은 정말 몇 년 동안, 5년 동안 많이 떨어졌다. 이제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이제는 더 안 떨어질 거야, 오를 거야 라고 이제 판단한다는 거죠. 그리고 아직은 오른 건 올랐지만 안 오른 데가 많기 때문에 원래도 공급이 있으니까. 그래서 장래에 앞으로는 오를 가능성이 많다라고 본다는 거죠. 그럼에도 공급이 아주 적은 건 아니에요. 그걸 염두에 두고 투자를 고려하셔야 될 것 같은데 볼게요. 부영 작은 평형이에요. 38평형 이거를요 제가 한 달 전에 이 물건을 찾았을 때는 이게 1억 천이 아니야 시세가 8,800에도 들어가면 안 돼 라고 판단했어요. 그러니까 그 판단을 누구나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8,800에 낙찰이 안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한 번 더 떨어져서 7,000이 됐는데 지금 이거를 지워야 돼요. 요 며칠 사이에 이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일단 말씀드리고 층 괜찮죠? 2001년, 20년 됐네요. 집주인이 살고 등기부는 문제 없어요. 차트 그죠? 네. 꽤 오랫동안 떨어졌죠. 한때 1억 4천도 거래가 된 적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정말 많이 떨어진 거예요. 한 5천 떨어진 것 같아요. 소형 아파트가. 그러니까 정말 많이 떨어진 거고 전세도 매매가하고 거의 붙었어요. 자, 보시고 자, 시세를 보면 시세는 요 생각할게요. 시세 봐야 되네. 볼게요. 실거래가 이게 59 아니요 48이거든요. 거래가 아주 많지는 않은데 거래가 좀 있네요. 올랐다라는 게 뭐 별로 잘 못 느낄 정도네요. 1억은 안 한 것 같고 전세가는 큰 차이 안 나네요. 그죠? 자, 요거는 최근까지 거래된 건데 지금 매물 나온 거는 또 달라요. 자, 48 1억이 넘어가 버렸어요. 저는 이 아파트의 가격은 한 달 전에 8,500원 봤어요. 근데 지금 1억이 넘어간 걸로 나오고 전세는 크게 많이 오르진 않았네요. 월세 천에 한 40, 2천에 40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물건은 해야 돼. 여러분 그 자료에 제가 수익성을 쭉 판단해 놨으니까 그거 보시고 투자를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
문제 없어요. 관리비가 많이 밀려있네요. 요거 고려하셔야 되겠네. 그 다음에 이사비를 좀 줘야 되겠죠. 수리비가 2012년에 들어왔다면 수리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거 고려하셔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투자해야 될 물건. 근데 시세가 1억 1천은 아니다. 여러분에게 그 적어드린 자료를 보면 8,500에 낙찰받는 걸로 가정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올라 버려서 8,500에 낙찰받으면 여러분 자료 한번 볼까요? 자, 이 계산 방식은 이제 아실 거예요. 그냥 가정해서 이걸 8,500에 낙찰받는다고 가정하고 비용 관리비가 많이 밀려 있어서 10% 든다고 보고 이렇게 그 다음에 대출 받고 이렇게 월세 놓으면 이렇게 되는데 2년 후에 1억 2천 이게 전에 1억 4천에도 거래가 됐잖아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이게 신빙성 없는 금액이 아니에요. 근데 수익률 보세요. 무지막지한 수익률이 나와요. 이게 뭐를 의미하나? 단순히 이거 수익이 좋아가 또 있지만 이렇게 써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도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전세로 줬을 때는 1,300 투자하면 되는데 이렇게 팔면 2,700이 남으니까 200%, 그 연 100% 수익이 나와요. 결국 이 금액 갖고 낙찰받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는 어쩌면 9천 정도에 입찰해야 되지 않을까? 다시 얘기하면 한 달 전에 8,800일 때 그때 낙찰을 받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발 빠른 게 정말 중요합니다. 어쨌든 수익률이 나쁘지 않고요. 아까도 얘기했는데 이걸 꼭 경매만 고집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괜찮은데 이렇게 입찰 들어가서 만약에 떨어진다면 일반 매매로 가야 돼요. 일반 매매 또 경매하고 거의 큰 차이 안 나게 살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전세 안고 이미 수리된 거 이런 것도 집 다 구경하고. 자,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게 꼭 경매에만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일반 매물에도 이런 내용을 적용해야 되겠다. 할 게 많으니까요. 어차피 다 못하니까 쉬었다 하겠습니다. 어때요? 좀 와닿나요? 어렵죠? 이게 와닿아야 됩니다.